메가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에서 해임되자 유럽의 나라들은 안심을 한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회복도 해야 했고 소련도 견제를 해야 했다. 미국 여론도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미국 청년들이 2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많은 돈과 노동력을 한국전쟁에 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었고 빨리 휴전을 하고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전쟁을 끝까지 원했던 메가더 장군 해임은 예정된 일이었다. 모두가 원하던 이 상황을 이승만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원했으나 국군의 작전 권한을 미국에게 모두 넘긴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1951년 3월 전쟁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으나 점령 지역은 전쟁 초기의 영토 상황과 비슷한 모양이 되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휴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휴전 협정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였다. 중공군은 휴전 협정 전에 최대한 남쪽을 점령해 서울까지는 점령하려는 계획을 준비한다. 1951년 4월 22일 중공군은 60만 명의 병력으로 5차 공세에 들어간다. 6.25 전쟁 중 중국과 미국이 최대의 힘으로 붙는 상황이 된다. 5차 공세에도 첫 번째 목표는 언제나 국군이었다. 중공군은 국군이 지키고 있던 철원 사창리로 공격한다. 연천 율동 지역으로도 공격을 하였다. 율동 지역은 필리핀 부대가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중공군 5차 공세의 목표인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15에서 20만 명을 서쪽 지역으로 집중 투입을 한다. 방어를 하는 유엔군이나 국군은 부대 단위가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었지만 공격을 들어오는 중공군은 몇만 명 단위로, 그것도 주로 야간에 공격을 들어오니 방어하는 건 쉽지 않았다. 사창리 지역을 지키던 국군은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전멸 위기에서 후방으로 후퇴한다. 율동 지역의 필리핀군은 몇백 명의 병력으로 3만에서 4만 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23일까지 하루를 버티고 후퇴한다. 서쪽으로는 서울을 향해 20만 명의 병력이 임진강, 파주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파주 지역에 설마리의 영국군 부대가 미처 후퇴를 못하고 고립된다. 유엔군은 영국군 부대를 구하려 했으나 중공군이 많아 구하러 갈 수가 없었다. 유엔군은 영국군 부대가 금방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662명의 병력으로 중공군 3만 명을 상대로 3일이나 버텨낸다. 그리고 철원 사창리 지역을 돌파한 중공군은 춘천까지 점령 후 서울로 가는 길인 가평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부대를 만난다. 가평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부대와 사창리에서 퇴각한 국군이 모여 또 3일간 중공군을 방어한다. 그렇게 설마리 전투와 가평 전투로 3일간 버티면서 유엔군은 다시 정비할 시간을 가졌고 미군은 중공군의 병력을 화력으로 밀어버린다. 중공군은 병력으로 육지를 장악할 수는 있었으나 바다와 지상전 무기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었다. 서해안과 임진강 지역은 미군의 한포 사격으로 중공군을 공격하였고 지상은 3일의 시간 동안 자리 잡은 나포로 공격을 하였다. 4월 22일 시작된 중공군의 5차 공세는
동쪽 일부를 점령하기는 했으나 10만 명의 병력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고 4월 26일 공세를 중지한다. 중공군은 다시 한번 남쪽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는 서쪽이 아닌 동쪽을 목표로 한다. 산맥을 따라 험한 지역인 동쪽은 주로 국군이 지키고 있었고 수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유엔군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힘이 약한 국군이 지키는 동쪽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1951년 5월 16일 중공군은 6차 공세를 시작한다. 국군 5사단과 7사단은 미 2사단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국군 9사단과 3사단은 3군단장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모든 라인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공격을 잘 버티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5사단과 7사단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 5사단과 7사단이 갑자기 뒤로 밀리자 5사단의 빈자리는 미 2사단이 맡고 있었으나 7사단의 빈자리는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7사단이 빠지면서 9사단 왼쪽이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었다. 작전 구역을 놓고 싸우는 동안 중공군 20군 100명 정도의 병력이 오미제 고개를 점령한다. 당시 오미제 고개는 동쪽 4개 부대의 유일한 보급로이면서 후tet이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보급로와 퇴로가 막힌 4개 부대는 인근의 현리로 모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현리로 4개 사단 인원 3, 4만 명이 모이자 서로 전파가 섞이면서 통신망에 혼선이 생기고 각 사단별 지휘도 혼란이 온다. 이런 상황에서 3사단과 9사단을 지휘하는 3군단장이 연락기를 타고 현리로 날아온다. (3군단장은) 3사단장과 9사단장을 모아 각 사단에서 병력을 차출해 오미제 고개기를 돌파하자는 작전회의를 한다. 작전회의가 끝나고 3군단장은 다시 연락기를 타고 본부로 돌아간다. 오미제 고개를 공격하려 준비하던 중 비행기가 떠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3군단장이 도망갔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소문이 퍼지자 병사들도 갑자기 하나 둘씩 도망을 치기 시작한다. 그 시각 오미제 고개는 이미 중공군이 충원되어 병력이 늘어나 있었고 현리에 모인 국군은 방태산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국군들은 장비도 모두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다. 미군은 국군이 도망가면서 남긴 무기와 장비가 적에게 넘어가기 전에 폭격으로 없애버린다. 전시 상황 중에 아군의 무기를 아군 위손으로 없애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각자 따로 도망치던 국군은 중공군에게 쫓기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지치거나 탈진한 병사들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다. 병사들은 현리에서 40km 떨어진 하진부리에 도착하고서야 수습된다. 현리 전투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력의 30에서 40%를 날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동쪽이 뚫리자 미팔군 사령관은 하진부리와 대관령에 예비 병력을 보내 어렵게 상황을 수습한다. 미팔군 사령관은 6.25 전투 중 최악의 전투였던 현리 전투의 책임을 물어 3군단을 해체하고 9사단과 3사단도 해체시킨다. 오미제 고개가 중공군에게 점령되고 있을 때 용문산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용문산에는 중공군 5차 공세 당시 사창리 전투에서 버티지 못하고 처음으로 후퇴한 6사단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6사단은 지난 전투와
다르게 중공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과 달리 포병 7개 부대의 후방 지원까지 있었다. 하늘에는 미군 정찰기가 중공군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어 예전 같은 중공군의 전술이 먹히지 않았다. 중공군은 5월 18일 공격에 실패하고 19, 20일도 공격을 하였으나 계속 실패를 한다. 오히려 방어를 하고 있던 6사단 병력이 반격을 한다. 중공군의 공격은 실패하고 양옆으로 공격이 들어오자 당황하기 시작한다. 기세가 꺾인 중공군은 후퇴도 쉽지 않았다. 미군 정찰기는 중공군의 위치와 방향을 정찰을 통해 파악하였고 국군은 중공군의 퇴각 지역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계속되는 국군의 공격에 북으로 도망치던 중공군은 화천댐으로 인해 생긴 화천저수지 앞에서 길이 막힌다. 도망갈 곳이 없는 중공군은 추격하던 국군과 미군의 공격으로만 7,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 포로로 잡힌다. 숫자에 잡히지 않은 실종된 인원도 많았다. 화천저수지에는 총에 맞거나 폭격으로 죽은 시체, 헤엄쳐 건너려다 익사한 중공군 시체로 가득했다. 몇 년 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의 승리를 기념해 화천저수지를 깨뜨릴 파, 오랑캐로 호수호 8호호라고 이름을 명명한다. 중공군은 6차 공세까지 공격을 했으나 많은 병력만 잃게 되고 더 이상 공격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다.